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지난주 장기전에 이어 오늘도 우화소설 하나 골라봤는데요. 바로 까치전입니다. 장기, 까치, 이름이 비슷한 건가? 저는 자꾸 두 작품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꼼꼼히 읽은 까치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따뜻한 봄이 오니 파릇파릇 풀이 돋아나고 모든 짐승들이 밖으로 나와 즐겁게 뛰노는 계절. 새끼 낳을 준비를 하는 까치 부부는 나무를 베고 다듬어 궁궐같이 크고 화려한 집을 짓습니다. 원래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자랑도 할 겸 집들이를 하는 법. 까치 부부 역시 잔치를 열고 모든 새들을 초대했어요. 한상 가득한 음식에 술까지 마신 새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이때 까치 부부는 잔치 준비로 너무 바빠서 깜빡하고 남산골에 사는 비둘기를 안 부른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원래 성격이 못돼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었거든요. 맨날 남 해코지하고 결혼식에 가서 방해하고 억지로 물건 사게 하고 이러니 새들 중에 비둘기한테 안 맞은 새가 없었어요. 에휴, 큰일 났네요. 이제 비둘기는 까치한테 앙심을 품고 새로 지은 집을 아예 뺏을 궁리를 합니다. 드디어 까치 집으로 불쑥 찾아간 비둘기. 까치 얼마나 놀랐을까요? 비둘기의 성격을 잘 아는 까치는 반가워하는 척 하면서 비둘기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술에 고기까지 갖다 바치죠. 하지만 비둘기는 까치를 호되게 꾸짖기 시작하네요. 이 무지한 까치놈아, 오늘은 바로 우리 임금이신 봉황대군이 돌아가신 날인데 잔치를 열어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잔치에 참석한 다른 새들한테도 막 뭐라고 하죠. 너는 왜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냐? 또 너는 왜 늙은 게 여기 와서 채통 없이 노느냐? 뭐 이런 막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니 꾀꼬리, 두견새, 두루미, 할미새까지 비둘기에게 무안을 당한 새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납니다. 금세 썰렁해진 집들이 잔치. 까치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비둘기한테 따지기 시작하죠. 불청객이 찾아와 남의 잔치에 왜 이리 간섭인가? 내 음식 내가 먹는다는데 이렇게 헐뜯고 욕하니 너무 염치 없는 짓이네. 나는 그렇다 쳐도 동네 늙은이들을 그렇게 대접하다니 너 같은 놈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비둘기가 너무 화가 나서 두 발길로 까치를 냅다 치는데요. 어머, 까치가 높은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더니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까치 부인은 대성통곡하며 비둘기를 쥐어뜯고 다른 새들도 달려들어 비둘기를 꽁꽁 묶더니 관가에 고발하기로 하죠. 한편 당시 강남 황제가 막 즉위한 때라 가난하거나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즉시 알리고 해결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고는 각 도의 수령을 뽑으니 안악 군수에는 보라매가 임명되어 꼼꼼히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기 시작해요. 마침 그때 구월산 동쪽에 사는 까치 부인이 비둘기의 만행을 고발하니 군수는 즉시 증인들을 불러 신문을 합니다. 먼저 보라매 군수는 꾀꼬리에게 물어보죠. 너는 그 잔치에 참석했으니 당시 일어났던 일을 바른대로 말하라. 그랬더니 꾀꼬리는 저는 손님들이 노래 한 곡조 부르라고 해서 노래만 부른 후 떠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군수는 다시 두견새와 까마귀를 불러 신문을 하네요. 하지만 둘 다 모른 척하며 발을 빼니 속이 터집니다. 군수는 간사한 까마귀 놈이 양반을 기만하는 것 같으니
잡아가두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고는 이제 할미새까지 불러 신문을 하죠. 하지만 할미새 역시 사실대로 말했다간 비둘기한테 보복을 당할 것 같고 그렇다고 숨기면 큰 벌을 받을 것 같으니 노망한 척하고 엉뚱한 소리나 해야겠다 마음 먹습니다. 얼굴에 덕지덕지 뭘 쳐바르고 엉덩이 실룩거리며 들어가 헛소리를 하는 할미새. 군수는 할미새를 노망든 년이라고 하면서 내보내고 어떻게 사실을 밝힐 수 있을까 고민을 하죠. 그러더니 마침내 형리로 있는 따오기의 말에 따라 솔개미를 불러 물어봅니다. 하지만 솔개미는 저는 풍원의 직책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일 세금 거두기에 바빠서 까치잔치에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 동네에 우두머리를 불러 문초하면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 군수는 바로 동네 우두머리 두꺼비를 잡아오라고 하죠. 근데 옛날에 보면 동네 우두머리들이 권력이 세잖아요.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잘못한 일도 다 묻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일이 생기네요. 마침 비둘기 부인이 동생을 시켜 한밤중에 두꺼비한테 뇌물을 보내서 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 두꺼비는 관가에서 책방 구진과 수청 드는 기생 앵무새가 예쁨을 받고 있으니 그들한테 금은보화를 줘서 일단 이를 수습해 보게. 그리고 각 청의 두목이랑 여러 관리들한테도 뇌물을 주면 아무리 까치 부인이 떠들어도 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 비둘기는 기뻐하면서 그대로 따라하죠. 이제 관가에서는 두꺼비를 불러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밝히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배를 불룩불룩 하면서 눈을 껌뻑거리던 두꺼비는 제가 까치잔치에 참석했을 때 다른 새들은 다 초청했는데 비둘기만 초대하지 않은 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둘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나 싶었는데 마침 비둘기가 지나가는 걸 보고 까마귀가 들어오라고 해서 잔치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비둘기가 한번 쭉 둘러보더니 봉황대군이 돌아가신 날에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까치가 벌떡 일어나서 비둘기한테 막 뭐라고 하니까 둘이 막 말싸움을 하다가 까치가 비둘기를 걷어찼습니다. 바로 그때 까치가 높은 가지에서 팔을 잘못 디뎌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근데 비둘기가 죄를 뒤집어 쓴 상황이 된 거죠. 이 말을 들은 군수는 두꺼비를 돌려보낸 후 책방 구진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보네요. 아이고, 근데 책방 구진도 뇌물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뭐라고 했겠어요. 성미 급한 까치가 지가 잘못해서 떨어져 죽어놓고 비둘기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거짓말을 하죠. 또 옆에 있던 앵무새도 비둘기의 부인이 제 사촌이오니 사또님께서 잘 살펴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 군수는 즉시 비둘기를 잡아와 다시 신문합니다. 그치만 비둘기가 뭐라고 말했을지 뻔하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뭐. 자기가 올해 운수가 불길하다고 하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제발 현명하게 판단해달라. 뭐 줄줄줄 거짓말을 떠들어대네요. 이 말을 들은 군수는 관리들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결국 증인으로 나왔던 새들과 비둘기는 모두 죄가 없다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자 비둘기는 좋아서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말이 맞구나 이러면서 기뻐 날뛰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까치 부인 어떡하나요? 너무 원통해서 남편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며 말하죠. 아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렇게 원통하게 죽었는가. 이팔 청춘 젊은 나이에 남의 손에 죽다니
부모, 자식, 형제도 없이 혼자서 억울한 걸 밝혀내려고 했더니 이게 뭔 일인가. 나 정말 원통해서 못 살겠네. 이렇게 까치 부인은 가슴을 치고 죽은 남편 얼굴에 볼을 비비면서 서럽게 웁니다. 이제 까치 부인은 여러 새들에게 부탁해 남편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네요. 그리고는 3년이 지날 때까지 지극정성을 다해 남편의 영정을 지키며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드디어 하늘이 도왔는지 장원급제한 한 양반이 암행어사가 되어 이곳에 내려옵니다. 그의 이름은 난춘. 대대로 청렴결백한 난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살피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이곳 할미새를 만나죠. 그런데 할미새는 어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 떠들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원통한 일이 다 있을까요? 까치가 새로 집을 짓고 잔치를 하다가 비둘기한테 맞아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뇌물을 받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비둘기가 벌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간 일이 있었다니까요. 이 말을 들은 어사는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 관가로 출두하여 바로 까치 부인과 두꺼비를 잡아들여 다시 신문을 시작합니다. 네 남편이 남의 손에 맞아 죽은 것이 분명한데 어찌하여 그자를 벌주지 못했는가? 그랬더니 까치 부인은 통곡을 하면서 어사에게 그간의 일들을 사실대로 말하죠. 이제 어사는 비둘기까지 꽁꽁 묶어 대령시킨 다음에 군졸들을 보내 까치 시신을 검시하게 하는데요. 시신이 전혀 상하지 않은 데다 매맞은 상처가 분명해서 머리랑 허리가 상한 걸 밝혀내더라고요. 와, 대단한데요? 그리고는 두꺼비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했으니 너를 죽여 후세에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다 하고 엄하게 말합니다. 뭐 사실이 다 밝혀졌으니 두꺼비도 더 이상 반박을 못하죠. 그래서 어사는 우선 두꺼비를 감옥에 가둬놓고 이번엔 비둘기를 문초하네요. 너는 들어라. 법전에 살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 했는데 너는 재물이 많은 것만 믿고 하늘의 뜻을 어겼으니 죽어 마땅하다. 이러더니 그 자리에서 비둘기를 때려 죽이고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다시 책방 구진과 기생 앵무새를 잡아들여 너희도 죽어 마땅하지만 불쌍히 여겨 사형시키지는 않고 대신 귀양을 보내겠다고 명령을 내려요. 또 두꺼비는 곤장 90도에 아무도 살지 않는 섬으로 귀양 보내고 다른 증인들은 곤장 30도를 때린 후에 내보내죠. 이때 까치 부인이 달려들어 비둘기의 배를 째고 간을 꺼내 원통함을 풀면서 어사에게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소녀 16살에 결혼하여 몇 년 지나지 않아 이런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남편을 따라 죽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사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는 비둘기 간을 가지고 남편 산소에 가서 글을 지어 읽으며 통곡하네요. 그렇게 까치 부인은 긴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어느 날 잠깐 조는 사이 갑자기 죽은 까치 남편이 나타나 말합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소. 나는 황천으로 가 부모를 모시고 있을 테니 훗날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러고는 잠깐 사이에 사랑의 인연을 맺더라고요. 그 후 까치 부인은 잉태하여 일남 일녀를 낳고 남매를 귀하게 길러 좋은 곳에 시집 장가를 보내요. 그리고 부인은 70세가 되어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죠. 이제 까치 부부의 자손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산다는 걸로 작품은 끝이 납니다. 결국 억울함을 풀고 행복한 결말을 맺은 까치전. 한 가지 놀라운 건 저는 비둘기하면 평화의 새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악인으로 나온다는 게 좀 특이했어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세상. 그래서 가난하고 빽 없는 서민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 소설의 결말처럼 항상 정의가 이기는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작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